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네.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네.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가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네. 그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네.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오늘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라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거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못 당해봐 가지고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 당대표가 돼요. 네.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시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네.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짧은 시간에 그분은 많이 바뀌긴 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극중주의.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릅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건 기본으로 항상 예. 말씀이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질서를 위해서. 예.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항소심 결재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예.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은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의회에 봅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했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검찰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최근에,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그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매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좋은 재판 하셔야 돼요. 네.